106회고요. 106회 실기를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시험 문제 남다른 패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2022년 12월 31일 결산법인이고요. 자, 1번 문제에서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 과목에 대한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정 과목에 대한 적요 등록을 하라 그랬으니까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시면 우리가 코드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코드 번호 511번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511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511 치시면 511번으로 그냥 가요. 자동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내 커서가 511번으로 가니까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그냥 찾아가신 다음에 현금 적요의 9번. 그러면 현금 적요의 9번. 하시고 생산직원 독감 예방 접종비 지급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체적요 3번. 우리가 대체적요 3번에다가 우리는 직원 휴가비 보통예금 인출 넣어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항상 다음 칸을 한번 선택하셨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 9번하고 3번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동 저장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다 말고 그냥 빠져나오게 되면 간혹 저장이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 문제는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전체 내용을 그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거래처 등록. 그래서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거래처 등록에 거래처 등록에 코드 번호는 450번이 되겠고요. 450번.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대박. 그리고 동시로 입력하라 그랬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40381-51065.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은 박대박. 그 다음에 업태는 제조. 종목은 원단. 주소는 그냥 타자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는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달서원길 띄고 16 이렇게 입력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거래처 등록은 뭐 그냥 공짜인 문제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를 했고요.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부분을 모두 수정을 해라.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산서를 수정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바뀌죠. 그쵸? 당기순이익이 바뀌니까 이 당기순이익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으로 들어가야죠.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돼야 하고 그러고 나면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그럼 당기순이익을 넣고 나면 우리는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바뀌게 돼요. 이 미처분이익 잉여금을 재무상태표에 가서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정답입니다. 이게 문제 풀어나가시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손익계산서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광고선전비의 금액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손익계산서에 광고선전비의 금액이 380이 아니라 530입니다. 얘를 엔터키를 침과 동시에 이제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이 바뀔 거예요. 엔터를 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8,652만원으로 바뀌었죠. 얘가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전기분 원가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셔서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을 그냥 불러오기 누르셔도 돼요.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8,652만 원을 불러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억 6,340만 원으로 변경이 돼요. 1억 6,340만 원. 얘로 화면 살짝 옆으로 옮겨놓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여기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에다가 그대로 1억 6,340만 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침과 동시에 이제 여기 있는 대차차익이 없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대차차익이 없어지셨으면 정답.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무조건 문제가 순서대로 넘어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다음에 무조건 잉여금 처분계산서 다음에 재무상태표로 순서대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만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들어가셔서 일반전표에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에 자, 괴한공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3,300만원 중 일부는 아래에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럼 전자어음 발행한 금액은 2,300만원이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건 여기 있는 이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결국 무슨 변에 있었다? 대변에 있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 대변에 있었던 걸 저는 오늘 지급하는 거래가 있었죠. 지급하는 거래가 있으니까 외상매입금이 무조건 어디로 없어지면 된다? 차변으로 사라지면 된다. 그래서 07월 18일 날 차변에 외상매입금 괴한공구의 차변으로 3,300만 원이 없어지면 되겠고요. 대변에 우리는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도 마찬가지 괴한공구구 2,300만 원. 그래서 130 2,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빠져나가면 끝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에 반드시 거래처 걸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이고요. 매출처인 지수포장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18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그럼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있었던 거죠. 그럼 대변으로 사라져야지 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32만 원이 있으니까 자, 7월 30일 날 우리는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지수포장 18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차변에 일단 109 대손 충당금이죠. 그쵸?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대손 충당금은 무조건 109번. 109 대손 충당금 32만 원 메꿔 주시고 차변에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1순위 대손 충당금, 2순위 대손 상각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은 8월 30일. 8월 30일 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형제상사와 체결한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임차보증금 500만원 중 계약금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임차보증금 자 08월 30일 날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에요.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임차보증금이다 라고 하는 게 새롭게 생겨요. 형제상사 얼마가요? 500만원이. 그리고 대변에 계약금은 미리 지급한 돈이었으니까 뭐라고 해놨을까요? 선급금이라고 해놨겠죠. 그쵸? 선급금, 형제상사의 선급금이 150이 없어져야겠죠.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이 되게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4번. 자, 이제 10월 18일 날이 되겠고요.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잔액 1,950만원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니까 채무, 부채니까 대변에 단기 차입금으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차변의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950만원. 차입금이 없어지고 빚을 면제받았죠. 그쵸? 우리 계정 과목 뭐라고 하죠?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빚을 면제받았으니까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5일 시장조사를 위해 호주로 출장을 다녀온 영업부사원 누리호에게 10월 4일 지급하였던 출장비 300만원 중 실제 여비 285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잔액 15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러면 가지급금도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구분이 잘 안 되시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 보세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10월 25일 날짜로 들어가 보시면 10월 25일 날짜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가지급금이 차변에 잔액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얘가 어디로 없어져요? 10월 25일 날 대변에 가지급금 누리호 거래처 써주셔야겠고요. 300만원이 없어지고 차변에 가서 812번 여비교통비로 285만원을 썼고 차변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은 11월 4일이고요. 11월 04일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확정 기여형은 무조건 퇴직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치면 되는데 영업부는 800번대 확인. 그리고 200만원. 그 다음에 퇴직급여 500번대 508번 퇴직급여 300만원. 이해가 되셨죠? 저 어쩔 때는 두 글자 치고 어쩔 때는 세 글자 치죠. 눈치 못 채셨나? 네. 계정 과목이 비슷한 계정 과목이 많은 건 세 글자를 쳐서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두 글자만 쳐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보실 수 있게 돼요. 대변에 보통예금이 빠져나가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6번까지 문제를 일단 일반전표 문제는 다 풀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로 해서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셔서 자, 우리는 7월 14일 미국에 소재한 HK사의 제품을 직수출했다 그랬어요. 직수출 6월 30일에 수령한 계약금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직수출했으니까 07월 14일 날 유형을 우리는 수출 맞나요? 네, 그래서 유형은 우리가 수출 16번이죠. 그쵸? 16번 수출 제품을 공급했고요. 공급가액은 우리가 5천만원입니다. 거래처는 HK사라고 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은 무조건 몇 번이죠? 1번 아시겠죠? 영세율 직수출은 1번이고 영세는 무조건 3번이고 그래서 1번 직수출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혼합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계약금 1000만원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제품 매출 1개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선수금이 있었겠죠. 그쵸? 맞나요? 선수금이 10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8월 5일날 동도유통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요. 그러면 과세 매출이죠. 그렇죠? 과세 매출이고 1000만원은 서도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서도상사, 거래처가 달라지죠. 그렇죠? 거래처가 달라진다라는 것.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고요. 8월 5일 날 1000만원이고 서도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는데 1000만원은 어음으로 받았고요. 1000만원은 어음으로 받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외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는 이제 08월 05일 날, 8월 5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이고요. 제품 공급가액은 1,000만원, 거래처는 남다른 패션. 우리 회사구나. 동도유통이구나. 동도유통.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요. 분계는 혼합. 제품 팔았고 차변에 받으러움이 1,000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문제는 동도가 아니라 거래처 누구예요? 서도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랬으니까 서도 상사가 되겠고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잔액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서도 상사 거래처 코드 번호가 다르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문제 3번. 8월 20일 날 일반 과세자인 하만전자로부터 영업부 직원에게 지급할 업무용 휴대전화 세대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고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고요. 세대를 구입하고 부가세 포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부가세 포함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있는 금액을 부가세 포함이라 그랬으니까 나누기 1.2. 그쵸? 그러면 440만원이 나오나요? 맞나요? 네. 이렇게 484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숫자를 지워버리시면 돼요. 4랑 4 더해서 8 맞죠? 그럼 가운데 숫자를 지워버리시면 그냥 그대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어찌되었든 구입하고 법인명의 카드로 결제했네요. 그쵸? 국민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를 하면 굳이 나누기 1.1 안 하고 그냥 484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나누어지죠. 그쵸? 네. 그래서 카드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는 08월 20일 카드 과세 매입 57번이 되겠고요. 뭐 휴대전화 공급가액은 484만원이라고 넣어주시면 알아서 금액이 나누어지죠. 그쵸? 나누어질 거고 거래처는 어디예요? 하만전자. 그리고 카드사는 F2 눌러주시고 국민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그냥 4번 카드로 끊어주시면 되겠죠. 대신에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비품이라고 해주셔야겠죠. 그쵸?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비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마케팅 전략 특강 교육을 영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훈련비 500만원에 대해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전자계산서. 그러면 면세 매입이죠. 그쵸? 11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11월 1일은 조회를 해 봐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가셔서 일반 전표에 11월 1일 날로 11월 1일 날 선급금 100만원 있었죠. 그쵸? 100만원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1월 11일 날 우리는 면세 매입인가요? 교육비 공급가액은 총 500만원이고요. 거래처는 덜함. 그리고 전자계산서를 받았고요. 분계는 혼합. 차변에 교육훈련비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교육훈련비. 대변에 선급금 얼마 있었다고요? 100만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나요? 네, 보통예금에서 400만원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미래상사로부터 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용 재료 1,000만원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연구용 재료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됐어요. 그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얘는 뭘로 처리해야 된다? 뭘로 처리해야 돼요? 개발비로 처리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쵸? 그래서 개발비로 처리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월 26일 우리는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연구재료 공급가액은 총 1,000만원의 부가세 별도고요. 거래처는 미래상사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 차변의 개발비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나요? 그쵸? 네. 우리가 무형자산은 우리가 항상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눠지고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얘기를 하면 개발비, 그 다음에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연구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6번 12월 4일날 업무용 승용차 그런데 승용차 2000cc네요. 그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우리 불공 외우셨나요? 그쵸? 네. 불공 교환비용 82만 5천원 전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생산부가 사용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량 유지비를 500번대로 써주셔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12월 4일날 12월 4일날 우리는 불공 매입 수리비 공급가액은 82만 5천 아하 부가세 포함인가요? 그쵸? 그러면 75만원이죠. 맞나요? 82만 5천원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나누기 1.1 해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75만원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거래처는 어디에요? 차차카센터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그 다음에 불공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그 다음 분계는 혼합 그러면 차량 유지비라고 해주셔야지 되는데 차량 유지비 생산부니까 500번대가 되겠죠. 그쵸? 자동차 수리비는 차량 유지비 수선비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일반 전표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오류에 대해서 정정을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8월 2일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80만원은 외상으로 매입하여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에 대한 대금이라 그랬어요.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에 대한 대금.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해요? 미지급금이라고 하죠.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에 대한 외상대금이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미지급금을 우리는 오늘 뭘로?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에 08월 02일날로 들어가 보시면 외상매입금 온누리가 아니라 이 외상매입금이 미지급금으로 바뀌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미지급금을 오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차 운송에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33만원 원재료 매입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로 옮겨야죠. 맞나요? 그런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운송비가 들어갔으니까 이 운송비는 뭐라고 해야지 돼요? 원재료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쵸? 운반비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기 1.1 해주시면 30만원이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먼저 자, 매입 매출 전표에 11월 19일날
우리는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운송비 공급가액은 30만원에 3만원, 거래처는 차차 운송,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 그 다음에 분계는 그냥 현금이라고 끊어주시면 분계는 자동으로 끊어졌겠죠. 그쵸? 이렇게 전표 입력해 주시고 일반 전표에 같은 날 11월 19일 거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전체 체크하시고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두 건의 데이터를 삭제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2월 31일 날짜로 가셔서 결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을 실사하던 중 수량 부족이 발생한 제품의 원가는 200만원이다. 수량 부족이 발생을 했대요. 수량 부족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이다 라 그랬어요. 비정상적이니까 우리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제품은 일단 200만원만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우리는 대변에 제품이 대변에 나오면 적요 몇 번이에요? 8번. 금액은 200만원,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 재고자산은 원래 판매가 목적이니까 팔아야지 되는 건데 다른 용도로 쓰거나 없어지면 반드시 적요를 8번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는 홍보용 계산기를 구매하고 전에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였다. 미사용한 250만원에 대해서 소모품 계정을 사용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말 거. 그러면 광고 선전비로 일단은 비용 처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 비용이니까 차변에 생겼겠네요. 그쵸? 그 중에서 미사용한 250만원이라 그랬으니까 미사용한 250만원은 소모품으로 바꿔라. 광고 선전비 없애고 소모품으로 바꿔라. 그럼 광고 선전비는 차변에 있었으니까 대변으로 광고 선전비 이동을 하면 되겠죠. 광고 선전비 800번 때 250만원이 없어지게 되고 차변에 가서 소모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내 것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인세 나왔어요. 법인세는 나오면 무조건 일반 전표에서 그냥 분개하지 마시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세요.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은 그냥 들어가시자마자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문제에서 다시 보면 법인세로 계상해야 할 금액은 1075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선납세금은 결산자료 입력에 제일 아래로 내리시면 선납세금 있어요. 그러면 선납세금은 그대로 옆으로 똑같은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금액 1075만원이라 그랬으니까 425만원이 비었나요? 맞죠? 425만원만큼 나머지를 추가 계상액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어찌되었든 여기 있는 법인세 등에 나오는 금액은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1075만원하고 같으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결산자료 입력해 주시면 반드시 뭐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를 눌러주셔야지만 채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예 하고 나면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이렇게 떠 있어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결산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개 조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회는 거래처명과 그 금액을 입력하라 그랬어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고 6월 말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거래처 원장이라는 데로 가셔야죠. 거래처 원장이라는 데로 가시고 자, 그럼 6월 말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이라 그랬으니까 06월 30일, 06월 30일 이거 1월 1일서부터 하셔도 되고 앞에 날짜는 상관이 없어요.
앞에 날짜는 상관이 없고 계정 과목만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조회를 해야 되니까 그냥 엔터 처음부터 끝까지 엔터 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오게 되고,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라 그랬으니까 잔액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정렬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6,300만 원이 제일 큰 거죠. 그쵸? 그래서 거래처명은 다솜상사 6,300만 원. 다솜상사 6,300만 원.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부가세 1기 확정과세 기간에, 신고기간에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세 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가가치세 물어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04월부터 06월까지를 따당 해주시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차감 납부해야 할 세액은 1,125만 700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정답은 1,125만 700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 4월에서 6월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광고 선전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 큰 달,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큰 달, 작은 달, 계정 과목이 나와 있고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에 날짜는 우리가 4월에서 6월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F2 누르셔서 광고 선전비 833. 그래서 또 833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4월, 5월, 6월 그랬으니까 6월이 제일 크네요. 맞죠? 6월 달에 500만 원. 절대 잔액 보시면 안 돼요. 잔액은 누적이니까. 그래서 차변에 발생한 금액 500만 원. 그래서 우리는 6월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106회 실기를 모두 풀이해 드렸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